2024년 여름 서울 변두리 골목 식당. 점심 장사가 끝난 오후 2시였습니다. 민수는 CCTV 모니터를 켰어요. 브레이크 타임마다 확인하는 게 습관이었죠. 화면 속 점심시간이 재생됐습니다. 그런데 한 장면에서 손이 멈췄어요. 아내 은지가 카운터 서랍을 열고 안에서 뭔가를 꺼내 주머니에 넣었죠. 화면을 되감았습니다. 틀림없었어요. 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18년을 함께 산 아내였거든요. 딸 하나 키우며 집안일에만 전념하던 가정주부였는데 최근 은지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한 달 전쯤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은지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눈빛이 달랐죠. 차갑고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말이 없어졌어요. 며칠 전엔 점심 도우러 온 은지의 머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물기가 뚝뚝 떨어질 정도였죠. 그날 저녁 저녁상 앞에 앉았어요. 요즘 어디 아픈 데 없어? 응, 괜찮아. 힘든 일 있으면 얘기해. 은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나한테 관심 있어? 무슨 소리야? 당연하지. 진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카운터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현금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 오늘 점심 못 도와줄 것 같아. 어디 가는데? 볼 일 있어서. 통화가 끊겼습니다. 은지의 목소리가 어딘가 급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었죠. 혹시 다른 남자라도 생긴 걸까요? 그럴 리 없었습니다. 18년 동안 한결같았던 아내였으니까요. 하지만 돈을 훔칠 리도 없는 사람이었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은지는 평소보다 늦게 돌아왔어요. 어디 갔다 와? 친구 만났어. 은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민수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몰랐죠. 이것이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니라는 사실을, 곧 펼쳐질 충격적인 진실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은지를 지켜보며 조용히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CCTV를 확인했습니다. 한 달간 은지가 서랍을 연 횟수는 8번. 매번 조심스럽게 움직였죠. 그날 저녁 민수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은지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팔짱을 낀 채 민수를 쳐다보고 있었죠. 앉아. 민수는 소파에 앉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혼하자. 뭐? 더 이상 못 살겠어. 갑작스러운 이혼 선언이었어요.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은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거 없어. 그냥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이유를 말해야지. 어차피 당신은 이해 못할 테니까. 은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남자 생긴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그래.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은지는 일어났어요. 내일 법원 갈 거야. 협의 이혼 접수하고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거야. 은지야, 제발. 끝났어. 우리. 은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민수는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분명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은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은지는 일찍 나갔습니다. 민수는 식당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은지가 올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했어요. 손님을 응대하며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했어요. 은지에게 분명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을 알아내야 했어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결심했어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사설 탐정 사무소를 찾았죠.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상담 받고 싶은데요. 통화가 시작됐어요. 민수는 몰랐습니다. 곧 알게 될 진실이 상상을 초월할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이틀 후 민수는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탐정은 40대 초반 남자였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민수는 지난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CCTV 속 은지, 이혼 요구, 이상한 행동들. 아내분이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돈이 필요한 이유가 있겠죠. 조사해 보겠습니다. 계약이 성사됐어요. 그날 저녁 민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골목길을 걷고 있었죠. 어두운 저녁 8시였어요.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누군가 민수의 어깨를 잡았어요. 30 초반 젊은 남자가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너 나 쳐다봤지? 예. 무슨? 내가 길 가는데 째려봤잖아. 아니에요. 오해예요. 거짓말하지 마. 남자가 민수의 멱살을 잡았어요. 이 새끼가.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턱에 강한 충격이 왔어요. 다시 얼굴에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코에서 피가 흘렀어요. 제발 그만. 배를 가격당했습니다. 민수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다음엔 조심해, 이 자식아. 남자는 욕을 내뱉으며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겨우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은지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어머, 왜 이래? 무슨 일 있었어? 골목에서 싸움에 휘말렸어. 은지는 민수를 소파에 앉혔어요. 구급상자를 가져와 상처를 닦아줬습니다.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은지는 조심스럽게 소독약을 발랐어요. 손길이 부드러웠습니다. 이상했어요. 이혼하자던 사람이 이렇게 걱정해주다니. 은지야, 우리 정말 이혼해야 해? 은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나 진짜 뭘 잘못한 거야? 일단 쉬어. 많이 다쳤어. 은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누웠어요. 온몸이 쑤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식당 휴무를 공지했죠. 오후쯤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첫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나요? 아내분이 수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요? 네. 강서구 스포츠센터예요. 데스크 알바로 보입니다. 오전에 몇 시간씩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점심 못 도와준 게 거기서 일하느라 그랬던 거죠. 민수는 혼란스러웠어요. 왜 몰래 일을 했을까요? 더 조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통화가 끊어졌어요.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은지가 돈이 필요했던 이유가 뭘까? 그날 밤 민수는 은지에게 물어볼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탐정의 조사 결과를 더 기다려보기로요. 하지만 민수는 몰랐습니다. 더 큰 사건이 곧 벌어질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수의 상처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흥미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아내분이 수영장에서 한 남자와 자주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민수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남자요? 네. 수영 강사로 보입니다. 젊은 남자예요.
수상한 관계인가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통화를 끊고 민수는 주저앉았어요. 혹시 정말 다른 남자가 있는 걸까요? 그날 저녁 은지가 늦게 돌아왔습니다. 어디 갔다 와? 친구 만났어. 같은 대답이었어요. 민수는 참았습니다. 다음 날 탐정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아내분이 젊은 남자랑 카페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대화 중입니다. 민수의 손이 떨렸어요. 잠시 후 사진이 도착했어요. 은지는 카페에서 젊은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은지의 얼굴이 밝았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언제부터 은지의 그런 표정을 보지 못했을까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은지가 돌아왔을 때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 병원 다녀왔어. 거짓말이었어요.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어요. 탐정의 보고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은지는 매일 수영장에서 일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그 남자와 만났습니다. 민수는 사진들을 모았어요. 증거를 쌓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수가 자전거를 타고 시장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갑자기 옆에서 자전거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 자전거가 민수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아!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미처 멈추지 못했습니다. 쾅! 민수는 바닥에 넘어졌어요. 무릎과 팔꿈치가 찢어졌습니다. 상대는 금방 일어나 재빨리 도망갔어요. 잠깐. 하지만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주변 상인이 달려왔어요. 괜찮으세요? 병원 가셔야겠어요. 민수는 겨우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자 은지가 놀랐어요. 또 왜 이래? 자전거 뺑소니 당했어요. 은지는 또 상처를 치료해줬습니다. 민수는 생각했어요. 왜 이런 일이 연달아 일어나는 걸까? 그날 밤 탐정에게 전화했습니다. 혹시 누가 저를 노리는 건 아닐까요? 최근 2번이나 사고를 당했거든요. 우연일 수도 있지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민수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진실은 훨씬 더 어두운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틀 후 탐정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사무실로 오실 수 있나요?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민수는 서둘러 탐정 사무실로 향했어요. 탐정이 노트북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세요. 첫 번째 폭행 사건 당시의 골목 CCTV 화면이었어요. 민수를 때렸던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또 나타났어요. 자전거 뺑소니 현장 근처 CCTV였어요. 같은 남자였습니다. 우연이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네. 의도적으로 사장님을 공격한 겁니다. 대체 왜요? 탐정은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화면 속에는 그 남자가 은지와 대화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건 언제 찍힌 건가요? 어제 저녁입니다. 수영장 근처 편의점 앞에서요. 아내가 저를 때린 사람을 알고 있다고요? 그렇게 보입니다. 민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제 추측이지만 아내분이 이 남자에게 뭔가를 의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뢰요? 사장님을 공격하라는 의뢰 말입니다. 말도 안 돼요. 탐정은 냉정했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청부 폭행범으로 알려진 인물이에요. 돈을 받고 사람을 때려주는 일을 합니다. 민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은지가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두 사람이 만난 건 사실입니다. 탐정이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남자가 최근 여러 중년 여성들을 만나고 있어요. 협박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화면에는 청부범이 한 여성과 대화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협박이요?
청부 폭행을 의뢰한 사실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것 같습니다. 민수는 머리를 감쌌어요. 그럼 은지도 아마도 협박당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식당 돈을 빼돌렸을 거예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젊은 수영 강사는 정말 동료인 것 같습니다. 그 강사는 이미 여자친구가 있더라고요. 민수는 안도와 분노가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아내도 처벌받나요? 의뢰한 건 문제지만 지금은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협박당하고 있으니까요. 민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좀 더 조사해 주세요. 확실한 증거를 모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민수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은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응. 민수는 은지를 바라봤어요. 18년을 함께 산 아내.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은지야, 나한테 할 말 없어? 은지가 민수를 쳐다봤어요. 무슨 말? 정말 없어? 은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없어. 거짓말이었어요. 민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추궁하지 않았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민수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진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두려웠어요. 사흘 후 민수에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졌어요. 민수야, 어머니가 병원에 계셔. 빨리 와. 은지의 다급한 전화였습니다. 민수는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 도착하니 은지가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때? 의사가 수술이 필요하대. 민수는 의사를 만났어요. 환자분 상태가 위중합니다. 수술비는 약 1200만 원입니다.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시어머니는 중환자실에 입원했어요. 돈은 어떻게 마련해? 모르겠어. 대출받아야 할 것 같아. 그때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10년 전부터 모아둔 비상금이 있었어요. 은지 명의로 넣어둔 적금이었습니다. 은지야, 그 적금 있잖아. 내 이름으로 된. 응. 그거 얼마나 모였어? 1300만 원쯤. 그럼 그걸로. 당연하지. 어머니 수술비로 써야지. 민수는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은지가 적금을 해지하고 수술비를 냈어요. 시어머니는 무사히 수술을 마쳤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은지를 봤습니다. 고마워. 그 돈 쓰게 해줘서. 당연한 거지. 은지는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은지야, 우는 거야? 은지가 돌아섰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뭐가? 나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은지는 주저앉았어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수는 은지를 안았어요. 무슨 일이야? 말해봐. 나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 나 당신을 때리라고 사람한테 돈 줬어. 민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은지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처음엔 화가 나서 청부 폭행을 의뢰했다고요. 하지만 민수가 크게 다치자 후회했대요. 그만두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청부범이 협박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녹음 파일이 있다며 돈을 요구했대요. 그래서 식당 돈도 빼돌렸고 수영장에서 일도 했어.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근데 왜 나한테 화가 났던 거야? 당신이 너무 인색해서. 인색해? 딸 에어컨도 안 틀어주고 나한테 샤워 3분만 하라고 하고. 나 진짜 힘들었어. 민수는 멍했습니다. 미안해. 나 정말 몰랐어.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진짜로 이해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요구했어? 2천만 원. 그 새끼 절대 안 돼. 경찰에 신고해야 해. 그럼 나도. 괜찮아. 우리 함께 해결하자. 민수는 은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진실의 절반을 알았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청부범을 처벌하고 돈을 돌려받아야 했어요. 다음 날 민수는 탐정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제 다 알았어요. 아내가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청부범을 잡아야죠. 도와주세요. 탐정은 계획을 짰어요. 청부범을 현장에서 잡기로 했습니다. 은지에게 청부범과 만나는 약속을 잡으라고 했어요. 돈 준비됐어? 2천만 원 맞죠? 내일 저녁 7시 남산공원 주차장으로 와. 통화가 끊어졌어요. 민수와 탐정은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남산공원 주차장. 은지는 가방을 들고 서 있었어요. 가방 안에는 돈 대신 신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청부범이 나타났어요. 가방 보자. 돈 줄 테니 녹음 파일 지워요. 걱정 마. 돈만 받으면 끝이야. 청부범이 가방을 받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이다. 꼼짝 마. 숨어있던 경찰들이 뛰어나왔어요. 청부범은 도망치려 했지만 금방 붙잡혔습니다.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체포한다. 청부범은 수갑이 채워졌어요. 민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당신이 나를 때린 거 다 알고 있어. 청부범이 민수를 쳐다봤어요. 제기랄. 경찰은 청부범을 연행했습니다. 은지는 울고 있었어요. 민수가 은지를 안았습니다. 끝났어. 이제 끝났어. 며칠 후 민수와 은지는 경찰서에 갔어요. 은지도 진술을 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화가 나서 그랬어요. 은지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남편의 극심한 인색함, 에어컨을 틀지 않아 딸이 땀띠로 고생한 일, 샤워 시간을 재던 일, 그날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경찰은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부인도 처벌 대상은 됩니다. 하지만 남편분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시고 협박 피해자이기도 하니 선처를 건의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어요. 은지야, 내가 진짜 그렇게 심했어? 점점 심해졌어. 10원, 100원도 아까워하더라. 딸이 더울 때도 에어컨 안 틀어주고.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느 날 딸이 말했어. 엄마, 나 친구네 집이 좋아. 거기는 시원하거든. 그 말 들었을 때 정말. 은지는 울음을 참았습니다. 미안해. 나 정말 몰랐어. 절약하는 게 우리 가족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아. 근데 나는 정말 힘들었어. 민수는 은지의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 달라질게. 약속해. 정말? 에어컨도 마음껏 틀고 샤워도 하고 싶은 만큼 해. 미안했어. 은지는 처음으로 밝게 웃었습니다. 근데 아껴야 할 건 아껴야지. 두 사람은 함께 웃었어요. 일주일 후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청부범이 받아간 돈 중 일부를 돌려주기로 했대요. 500만 원입니다. 그래도 돌려받은 게 어딘가요? 집으로 돌아와 은지에게 말했습니다. 500만 원 돌려받았어. 이 돈으로 우리 여행 가자. 가족여행. 여행? 딸이랑 셋이서. 은지의 눈이 커졌어요. 당신이 그런 말을 다 하네? 앞으로 많이 바뀔 거야. 은지는 민수를 꼭 안았습니다. 18년 만에 두 사람은 진짜로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요. 때로는 작은 일들이 쌓여 큰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대화와 변화의 약속은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청부범은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은지는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민수와 은지는 약속대로 가족여행을 다녀왔어요. 제주도에서 사흘을 보냈죠. 아빠, 우리 다음엔 어디 가요? 어디든 가자. 민수는 달라졌어요. 에어컨도 틀어주고 샤워 시간도 재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알뜰했어요. 하지만 가족의 행복을 희생하진 않았습니다. 여보, 이거 세일하는데 살까? 필요한 거면 사. 진짜 당신 많이 변했다. 식당도 잘 되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점심시간에 식당을 도와줬죠. 오늘 딸이 뭐 먹고 싶대? 치킨이래. 그럼 퇴근하고 사가자. 어느 날 저녁 민수와 은지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진짜 미안했어. 은지가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당신을 그렇게 만든 게 내 잘못이야.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라도 서로를 이해하게 돼서 다행이야. 맞아. 시어머니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퇴원한 뒤 민수네 집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에어컨이 시원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아빠 시원해요. 그래, 우리 수지. 민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인생은 참 묘합니다. 때로는 최악의 순간이 최고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죠. 민수와 은지는 함께 위기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더 강한 부부가 됐죠. 다음 날 아침 식당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요즘 표정이 밝으세요. 행복해서 그런가 봅니다. 점심시간 은지가 왔습니다. 여보 왔어. 두 사람은 손님을 맞으며 함께 일했어요. 예전과 똑같은 일상이었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큰 사건 없이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지만 때로는 큰 사건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를 깨우고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사건 말이죠. 민수와 은지에게 그 사건은 청부 폭행이었습니다. 끔찍한 일이었지만 결국 두 사람을 구원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집으로 향했어요. 은지와 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하루 어땠어? 좋았어요. 에어컨 덕분에 숙제 잘했어요. 민수는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은지가 웃으며 바라봤어요. 이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큰 돈도 큰 집도 아니에요. 가족이 함께 웃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본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창작물입니다. 일부 이름과 지명, 연령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해 변경되었습니다.